그러면은 우리가 이 탱크 지붕에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 발 밑으로는 영하 162도의 LNG가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영하 162도의 LNG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담는 용기도 특수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극조온을 견딜 수 있게 특별한 강제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1호기부터 4호기는 9% 니켈강이 적용이 되었고 5호기와 6호기에는 포스코에서 개발한 선박용 고망간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영하 162도면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 온도인데요. 그 온도를 유지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온도를 유지하는 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정말 놀랍게도 전기 등 에너지원을 사용한 온도 유지 장치는 없습니다. 다만 탱크 내조와 외조 사이에 충진한 보냉제를 통해 외부에서 전달되는 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대형 아이스박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내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LNG 풀밸류 체인을 구축한 포스코 그룹의 LNG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업스트림, 천연가스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다운스트림이 있었고요.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미드스트림이 바로 이곳 광양 LNG 터미널이었습니다. 오늘은 광양 LNG 터미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곳곳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광양 터미널부 장치영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장치영입니다. 제가 이곳 광양 LNG 터미널에 오는 길에 여러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난 7월에 종합 준공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민간 최초의 LNG 터미널,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역사를 먼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광양 LNG 터미널의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포스코는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LNG를 직접 구매하기 위해 민간 최초로 LNG 직도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2002년 착공을 하여 2005년 1호기, 2호기 LNG 저장 탱크를 준공을 하고 상업 운전 시작했습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LNG 저장 탱크를 건설하여 지난 7월 6호기를 완성함으로써 22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차로 광양 LNG 터미널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LNG 저장 탱크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도 한눈에 딱 저기겠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총 6기의 LNG 저장 탱크가 있고 저장 능력은 93만 킬로리터입니다. 93만 킬로리터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네, 너무너무 큰 규모다 보니까. 전라남도 전체에 총 78만 5천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들이 약 20개월간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또한 시간당 6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화 송출 설비가 있는데요. 기화 송출 설비란 액체 상태인 액화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로 바꿔주는 설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8만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 설비도 갖춥니다. 와, 정말 대단한 규모입니다. 저는 LNG 저장 탱크라고 하니까 해외에서 수입된 LNG를 보관했다가 천연가스로 바꿔서 보내주는 곳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 외에도 생각보다 다양한 사업이 LNG 터미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LNG 저장 탱크를 기반으로 임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포스코 외에도 LNG를 직도입하는 고객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고객사들에게 LNG 탱크를 임대하고 전용 배관이나 한국가스공사 주 배관을 이용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세 창고로 지정된 4호기 탱크를 활용하여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으로 LNG를 수출하고 LPG 저장 탱크를 기반으로 탱크로리 트럭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트레이딩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LNG 운반선이 접안이 가능한 부두를 활용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두를 활용한다고 하면 배와 관련된 사업들인 거예요? 네, 관련 사업으로는 LNG 및 LPG 선박 시운전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20년 8월 국내 1호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지위를 취득했는데요.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LNG 및 LPG 운반선에 가스가 안정적으로 저장이 되고 주요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광양 LNG 터미널을 거쳐가는 배만 해도 309척에 달합니다. 또 최근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유소처럼 이런 LNG 추진선들에
LNG를 공급하는 벙커링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LNG 터미널을 기반으로 정말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실제 현장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LNG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죠. 광양 LNG 터미널 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작업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선 부두에서는 크게 선박의 입항, 출항, 그리고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선박을 부두에 단단히 정박시킨 다음에 뒤에 보이는 하역암을 선박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하역을 하기 전에 누출 및 비상차단 테스트와 하역암 냉각을 하게 됩니다. 앞선 작업을 마친 후 선박의 LNG를 터미널의 저장 탱크로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LNG 선박 한 척이 들어오면 LNG 터미널에 있는 탱크를 얼마나 채우게 되는 거예요? 보통 들어오는 선박마다 다르지만 한 개의 탱크를 거의 다 채운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 용량의 20% 정도를 채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그 LNG 벙커링 사업 그리고 선박 시운전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LNG가 탱크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설비들을 활용해서 선박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LNG가 들어오는 과정과 매우 유사한데요. 다만 LNG가 저장 탱크에서 선박으로 선적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딱 도착하는 LNG가 도착하는 지점이니까 LNG의 흐름을 따라서 다음은 저장 탱크로 이동하면 될까요? 네, 가보시죠. 네, 안내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크기와 높이가 어마어마한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직경이 약 90m, 높이가 56m입니다. 아파트 한 개의 층을 3m로 가정을 해본다면 아파트 약 19층 정도의 높이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저희가 여기를 올라가 볼 수 있나요? 네,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이 계단으로 갑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가시죠. 네. 아니, 가는 곳마다 이런 봉이 있더라고요. 이게 용도가 뭐예요? 이건 정전기를 방전하기 위한 제전봉이라고 합니다. 몸에 꼭 한번 닿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 먼저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하면 정전기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입니다. 한번 같이 열어보실까요? 이런 엘리베이터 처음 봅니다. 어머나. 와, 들어가시면 됩니다. 탑승 가능합니까? 네, 탑승 가능합니다. 와,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주변 섬들도 진짜 잘 보이네요. 이 지붕도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죠. 이 지붕의 무게만 하더라도 무려 1040톤이나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법이 사용이 됐는데 혹시 어떤 공법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보통은 콘크리트는 뭐 거푸집을 만들어서 틀에다가 붓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네. 에어 레이징이라는 공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아, 뭐 특별한 공법이 있군요. 네, 에어 레이징이란 탱크 바닥에서 지붕 공사를 한 후에 공기를 주입해서 지붕에 걸리는 압력을 이용해 천천히 들어 올리는 공법을 말합니다. 와, 이렇게 커다란 지붕을 밑에서부터 들어 올렸다고요? 그죠? 이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40일 정도 시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뭐 새로운 공법들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탱크 지붕에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 발 밑으로는 영하 162도의 LNG가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영하 162도의 LNG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담는 용기도 특수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극조온을 견딜 수 있게 특별한 강제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1호기부터 4호기는 9% 니켈강이 적용이 되었고 5호기와 6호기에는 포스코에서 개발한 선박용 고망간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극조온을 잘 견디는 우수한 품질인 반면 고망간강이 9% 니켈강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어 5호기부터는 고망간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영하 162도면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 온도인데요. 그 온도를 유지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온도를 유지하는 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정말 놀랍게도 전기 등 에너지원을 사용한 온도 유지 장치는 없습니다. 다만 탱크 내조와 외조 사이에 충진한 보냉제를 통해 외부에서 전달되는 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대형 아이스박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다만 100% 열 차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달된 열은 LNG 성분 중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메탄가스의 증발에 열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이때 발생한 가스를 통칭 BOG, 보일 오브 가스라고 부르는데요. LNG 송출 시 섞어서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을 통해 탱크의 압력 및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쓰고 있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뭐 에너지 안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LNG 저장 탱크의 안정성도 아주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탱크는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미사일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안전한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뚝딱뚝딱 소리도 들리는데 저쪽으로 보면은 LNG 저장 탱크가 2기가 또 건설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향후 LNG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광양 제2 LNG 터미널을 건설 중인 모습입니다. 현재는 1단계로 20만 킬로리터짜리 2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1단계 완료 후 총 133만 킬로리터의 저장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전 국민이 약 40일 동안 사용 가능한 난방용 가스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대단합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할 광양 LNG 터미널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장소 또 안내해 주실까요? 네, 가시죠. 이 광양 LNG 터미널에 LNG 저장 탱크가 총 6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6기가 쭉 보이는데요. 이 뒤쪽으로 조금 더 작은 탱크, 이건 뭘까요? 보시는 탱크는 LPG 탱크입니다. LPG는 LNG의 열량이 부족할 때 혼합을 하거나 탱크로리로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옆으로는 특이한 설비가 보입니다. 이것도 좀 안내해 주신다면요. 지금 보시는 설비는 기화 송출 설비입니다. 지금까지 LNG, 즉 액체로 존재하던 천연가스가 이곳을 지나면서부터 기체가 되는데요. 배관을 통해 LNG가 지나가는데 그 사이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해수와 열교환시켜 LNG를 NG로 변환하여 전용 배관이나 한국가스공사 주 배관을 공급하여 고객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체 형태로 다시 전달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LNG가 해외에서 수입이 돼서 저장이 됐다가 기체인 천연가스로 전환되어 공급되는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시설도 규모가 엄청난데 앞으로 더 확장된다고 하니까 그 성장이 정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치영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